빠밤. 다시 가봅시다. 그쵸. 언제 다 해요? 여러분들 자습하시면 안 돼요. 알아서 강의는 잘 써놨으니까 자습하시면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직무유기겠죠? 자, 텐션 올리고 가봅시다. 저 이거 끝나면 집 가서 맛있는 거 시켜 먹을 거예요. 맛있겠다. 히히. 자, 아무튼 가봅시다. 자, 여러분 이제는 조사랑 동사 형용사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배워볼 거예요. 쌤 관형사랑 부사는 안 해요? 네, 안 해요. 독립어 안 해요? 네, 안 해요. 자, 아니, 독립어래 뭐죠? 독립언, 감탄사 안 해요? 네, 안 해요. 자, 봅시다. 조사부터 볼게요, 여러분. 조사. 자, 조사는요, 여러분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격조사. 우리가 아는 격조사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아는 보조사가 있고요. 잘 안 쓰이는 접속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요. 자, 그래서 격조사는요, 진짜 우리가 주격조사, 부사격조사 하는 것처럼 문장 안에서 특정한 자격을 지니도록 해주는 거를 말해요. 자, 그 다음에 접속조사는요, 이어주는 거를 말해요. 이어주는 거. and. 요거는 그래서 국어에서는요, and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and의 역할을 해요, 거의. 그리고 보조사는요, 뭔가 의미를 더해주는 거를 말해요. 자, 김상원이 빵을 먹었는데, 김상원이 빵을 먹었어요. 근데 얘가 좀 더 식탐이 많은 아이야. 라는 걸 보고 싶은데 어떻게 돼요? 빵조차 먹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어머, 저기 제가 제 손이 닿아가지고 좀 더러워졌네요. 한번 좀 닦아볼게요. 아우, 깔끔해졌어요. 깔끔해졌어요. 나는야, 청소대장.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세 개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첫 번째로 격조사의 종류부터 볼게요. 자, 격조사, 주격조사부터 이가 깨서. 자, 여러분 조심하세요. 조심. 진짜 완전 조심. 자, 은느는 아닙니다. 안 돼요. 은느는 주격조사 아니에요. 은느는 보조사예요. 자, 여러분 여기 있는 거 정도는 좀 외워주세요. 이거는 뭐 한 요까지만 외우세요. 야 정도까지만. 요 정도는 좀 외워주세요. 부사격조사는 여러분 다 못 외웁니다. 부사격조사 너무 많아요. 에서, 에게, 으로, 와, 로서 엄청 많아요. 엄청 많기 때문에 다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한 요 정도만이라도 좀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관찰력 좋은 친구는 봤을 수도. 쌤, 접속조사랑 부사격조사가 있는데요. 라고 해서 요거를 당황했던 분들은 이번 구평을 틀리셨을 수도 있어요. 자, 이번 구평이 그냥 조사 특집이 있어요. 조사 특집. 자, 나와 친구는 도서관에 갔다. 그리고 나는 친구와 도서관에 갔다 있어요. 자, 여러분 얘는요 접속조사입니다. 그리고 얘는요 부사격조사입니다. Why? 라고 하면은요. 자, 여러분 and의 뉘앙스잖아요. and의 뉘앙스라면은 접속조사고요. with의 뉘앙스라면은 부사격조사예요. 뭔 말할?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뭐 you and I go to the restaurant이랑 뭐 I went restaurant with 누구 뉘앙스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부사격조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면요, 접속조사는요 좀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는데 누가 갔어? 내와 친구가 갔어. 이렇게 하는 건데요. 얘는 약간 의미의 생성 기준이 달라요. 이렇게 쓰면요, 내와 친구가 도서관에 갔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받아들이고요. 이렇게 쓰잖아요. 나는 도서관에 갔어. 누구랑 얘랑 갔어 라는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요 서술어를 수식해주는 꼴이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부사격조사를 보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주어 앞에 오면 접속조사고요. 그러니까 문장 성문 앞에 오면 접속조사고요. 뒤에 오면 부사격조사입니다. 라고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라고 하면 100% 오개념이에요. 여러분 진짜 100% 오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야매져 있고 깊게 파고들면 100% 오개념의 내용은 맞는데요. 아직까지 이게 수능에서, 그러니까 수능뿐만 아니라 그냥 학계에서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7차 교과서에서는 이게 부사격조사인데 갑자기 뭐 공국에서 들어와서는 막 이게 접속조사되고 막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바뀔 때랑 좀 달라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걸로 안 통하는 문제가 나오면은 그때는 그냥 국립국어원이랑 평가원이랑 야차로를 뜬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아무튼 그래서 그냥 이 정도로 알아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보세요. 이번 구평. 도서관이 우리 집과 참 가깝다. 뒤에 왔잖아요. 부사격이에요. 부사격. 우리 집. 자, 그 다음에 우리 집이 도서관과 참. 아이씨, 이거 내가 딴 선지를 갖고 왔네. 자, 아무튼 좀 자, 선지를 잘못 가져왔네요. 죄송해요. 이거 말고 딴 거 있었는데. 으악, 뭐야. 자, 내가
옛날 걸 들고 왔네요. 제가 한번 만들고 다운을 받고 오류가 있어가지고 다 검토를 했거든요. 근데 이슈 안 돼 있어. 자, 그러니까 A와 B를 하다랑요. 그리고 그러니까 A와 내가 B를 하다랑요. 내가 A와 B를 하다라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접속조사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부사격조사가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시죠? 네, 요 정도로만 정리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왜 있다고 해놨지? 아씨, 제가 교환에는 이거 제대로 써놓을게요. 교환에는 제대로 다시 수정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조사의 이해, 보조사. 자, 이번 수능에서, 이번 구평에서 여러분도 아주 슬픔에 빠뜨렸던 친구죠. 자, 보조사는요, 앞말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친구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요, 보통은 문법적인 관계보다는요, 특별한 의미를 더해준 데 더 초점이 갖춰져 있어요. 김상원이 빵 마저 먹었다. 김상원이 빵을 먹었다는 큰 차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목적어인 건 맞아요. 근데 얘가 목적어인 걸 드러낸다기보다는 야, 이 새끼 하다가 빵까지 먹네!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살짝 들어가 버려요. 자, 그리고 보조사는 특징이 뭐냐면요, 체험뿐만 아니라 동사, 형용사, 부사 같은 다양한 품사들이 붙을 수가 있어요. 아, 그가 빨리는 안 왔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보조사입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계속 얘기해요. 계속. 주격조사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은는이가라고 한다고 해서 은는이 주격조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보조사예요, 얘는. 자, 그래서 보조사의 문장 성분을 이거 파악해야 될 때가 있어요. 뭐 근데 이때는요, 보조사 떼고 격조사 집어넣어 보세요. 보세요. 나는 치즈를 안 먹는다가 있을 때 나는 뒤에 보세요. 내가, 나를, 나에서 넣어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가 가장 자연스럽죠. 가 붙었잖아요. 바로 주어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치즈도 뭐 만약에 이게 치즈를이 아니라 치즈는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요, 나는 치즈는 안 먹는다 해서 치즈가 안 먹는다, 치즈를 안 먹는다, 치즈를이 어울리죠. 그런 식으로 치즈를이 가장 자연스럽다.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 요거 조심 중요해요. 자, 주격조사, 목적격조사로 자주 쓰이는 이가 을을 있잖아요. 얘네가 보조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이번 수능에 있어, 이번 연계교재에 있어요. 앞말을 강조하는 용법으로서 사용되는 건데요. 이때는요, 격조사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 어절을 목적어나 주어로 판단하시면은 큰일 납니다. 자, 보세요. 이가 같은 경우는 보세요. 나는 백두산이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요, 이거 의미적으로 봤을 때 뭐예요? 나는 백두산을 보고 싶다잖아요. 목적어예요. 목적어인데 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강조의 목적이라고요. 여기 보시면요. 그리고 집이 깨끗하지가 않다. 이거 집이 깨끗하지 않다랑 똑같은 거잖아요. 서술어의 일부예요. 서술어의 일부. 근데 가를 써서 이 상태가 굉장히 극에 달했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을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마음껏을 마셔라 라고 하면 마음껏을 강조하는 거예요. 완전 그냥 뭐 무한 리필처럼 마셔라 이거죠. 하다 너 혼자 시장에를 갔니? 시장에를 이건 부사어잖아요. 시장에 간이랑 똑같은 거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가 을을에도 보조사적 쓰임이 있다. 하지만 이거를 주격조사나 목적격조사를 해석해버리면은 큰일이 난다. 내년에도 김상원을 봐야 된다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됐고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이제 봅시다. 요 친구죠. 요 친구. 아, 오랜만에 보죠. 자, 격조사나 보조사는 앞말에 둘 이상 결합할 수 있다. 그래서 격격, 격보, 보격, 보보가 있다. 자, 형에게조차도. 자, 그럼 얘 어떻게 돼요? 에게조차도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에게조차는 이제 두 번째 유형 뭐예요? 얘가 본 거예요. 조차도는 어때요? 얘도 보고 얘도 보잖아요. 보보에 해당한다. 자, 근데 보조사는 어미나 부사 뒤에도 바로 결합할 수 있다. 그래서 확인되는 격조사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요거를 분석을 해보면요. 여기 늦게 남아, 이거 보조사고요. 그러니까 늦게 남아와 같이 어때요? 부사 뒤에 바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아니죠. 아니 부사가 아니라 뭐예요? 이거는 용언의 활용형이죠. 용언의 활용형. 걔가 부사격조사니까. 그래서 부사격조사 뒤에 붙은 거고요. 그리고 나만을 뭐예요? 보조사 더하기 격조사죠. 그리고 자기 한테만. 자, 이게 한테를 여러분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가장 비슷한 조사를 떠올려 보세요. 에게죠. 실제로 한테는요, 여러분 에게의 구어체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에게라는 격조사에 보조사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예요?
보 플러스 격 그리고 격 플러스 보 요 두 조합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조금 야매로 풀면은 풀 수는 있어요. 자, 일단 볼게요. 자, 작은 집 이나마라고 하는데, 자, 선생님, 좀 어려운데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제가 뒤에서도 나올 건데요, 여러분. 이다 있죠, 이다. 얘는요, 어간, 어미, 다예요. 그러니까 서술격조사 이다 같은 경우는요, 서술격조사 이 뒤에 오는 거는요, 어미로 취급하셔야 돼요. 김상원은 사람이 고와 같이요. 이해되시죠? 김상원은 사람이 고의 고는 어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얘도 어떻게 돼요? 작은 집 이나마 그러면 이것도 이 플러스 뭐 나마가 되겠는데 얘는 뭐예요? 미가 돼야 되는 거예요 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조사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격조사도 아니야. 근데 사실 함정은 뭔지 알아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학생분이 지적해줬어요. 하나로 보조사래요, 이게. 안 외워도 돼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외우는 거 아닌데 그냥 이렇게 저는 지금 뭐 이게 보조사라는 걸 알았다면 바로 보조사라고 가면 되겠지만 보조사라는 걸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되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분석을 했을 때는 이게 맞습니다. 보조사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 고양이 자, 동물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고양이 많이 여기서 뭐예요? 보 플러스 격이 나오네요. 자, 2번. 자, 뜻밖의 그 좋은 소식이 큰 누나에게까지는 전해졌다. 이거는 그 밖에를 보조사로 보실 수도 있기는 한데요. 여기서 뜻밖에라는 거는 원래 뭐 나는 국어를 배울 수밖에처럼 완전 어쩔 수 없이 이런 뜻이 있어요. 보조사 밖에는. 근데 얘는 그런 의미 아니죠. 이거 전체가 그냥 부사입니다. 부사. 자, 큰 누나에게까지는 자, 요것도 조금 어려워요. 까지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못할 거예요. 까지를. 자, 에게까지 는인데 자, 여러분 이건 알아요. 에게는 격이고요. 얘는 뭐예요? 얘는 보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경우의 수는 격조사 아니고 보조사일 거 아니에요. 자, 이거라고 하면요. 조건 만족 못해요. 격보만 있는 거라 가지고. 이거면요. 이거라도 격보만 있는 거예요. 조건 만족 못해요. 어쨌든 모른다고 치더라도 얘는 탈락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를 때는요. 내가 아는 정보만 가지고 최대한으로 추론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됐고. 자, 규정만으로 자, 이거 어때요? 이거는 보조사고요. 그리고 격조사죠. 자, 해결할 길이 이 밖에는 없었다. 자, 여러분 우리 보조사 밖에 정도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보조사 그리고 보조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논리가 이거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제가 사실 맨 처음에는 3번을 답으로 픽을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왜냐면 제가 이걸 이 밖만 보고 N으로 봐가지고 격, 보를 봤었거든요. 그렇게 치면 안 돼요. 밖에 정도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보조사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논리가 이것뿐이라면 자, 좀 아까 얘기했죠. 이거 보조사였어요. 자, 이라면 서술격 조사죠. 서술격 조사 이다에 활용해서 이라면이 된 거예요. 격조사입니다. 그리고 말로서는 자, 로서가 격조사고요. 이게 보조사입니다. 보격, 격보 다 있죠? 답 4번이 됩니다. 자, 우리만의 장점 이거 뭐예요? 보조사, 격조사.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거는 그렇죠? 그냥 단순히 이것만 있는 거죠. 뭐 누구라도 할 것이다처럼 라도가 보조사 쓰임이 있긴 있어요. 근데 얘는 뭐예요? 서술격 조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니네. 여러분, 이라도도 아마 보조사 아닐까요? 검색해 봅시다.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왜 내냐고. 자, 지금 제가 바로 검색해 볼게요. 이라도도 보조사래요. 미쳤다. 자, 그럼 얘도 보조사입니다. 하나의 보조사. 근데 아까 제가 이나마 설명했던 것처럼 이 플러스 라도로 보더라도 얘는 뭐예요? 얘는 어미로 해석을 해야 되지 조사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얘도 답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라도 하나의 보조사라네요. 뭐 이런 걸 내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낸 건지 모르겠어요. 나도 몰라요. 자, 여러분 이거 국어선 너무 국어 강사들 비하한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이거 국어 선생님들도 사전 보고 풀었을 거예요. 이것도 누가 다 외우고 다녀요. 이거 군대 신차 검사하면 그 메뚜기 종류 100까지 한다 이런 거 하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진짜.
누가 외우고 다녀요? 그러니까 왜 내냐고. 내가 격조사랑 저는 이라도를 모른다고 해서 인생에서 손해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왜 내냐고 이거를.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수능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자연재해라고 생각합시다. 자연재해. 됐죠? 자, 이제 용어로 가볼게요. 용언. 자, 용언. 요거는 크게 어떤 거 있어요? 일단은 활용 봐야 되고요. 활용. 그리고 동사, 형용사 구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뭐 봐야 돼요? 그리고 본용어과 보조용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겁니다. 자, 첫 번째부터 용어는 이해부터 볼게요. 자, 어미의 종류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솔직히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이거는 전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데요. 어미라는 것은 크게 자, 어말 어미가 있고요. 어말 앞에 오는 선 어말 어미가 있습니다. 얘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해요? 얘는 주로 시제나 높임을 표현합니다. 자, 어말어미는 크게 또 어떻게 나뉘어요? 어말어미는 종결, 그리고 연결, 전성 이렇게 나뉘죠. 종결은 뭐 있어요? 뭐 평서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연결어미는 또 크게 세 가지 어떤 게 있어요? 대등, 종속, 보조 이렇게 있고, 전성은 어떻게 돼요? 명사, 관형사, 부사 있다. 이 정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어말어미는 여러분, 자, 논리적으로 보세요. 어말어미는, 자, 선어말어미는 뭐라고 했어요? 어말어미 앞에 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어말어미야? 어말어미가 뒤에 있어요? 앞에 뭐가 왔어? 그럼 이건 반드시 뭐가 와야 돼요? 이건 무조건 선어말어미여야 돼요. 그러니까 어말어미가 두 개 있을 수가 없어요. 어말 더하기 어말이라고 했을 때는요, 얘는 그 어말어미이자 선어말어미가 돼요. 논리적인 모순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어말어미는 한 용언에서 한 번만 쓸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뭐 이 정도는 아신다고 생각해요. 자, 조심할 거. 전성어미 품사 안 바꿔요, 여러분. 자, 여장이라는 말을 쓰죠, 우리가. 여장. 뭐 제가 여장을 했다 칩시다. 제가 여장을 하면은 겉모습은 여자와 유사하게 되겠죠. 하지만 목소리 걸걸하고 테스토스테론 나오고 XY 염색체 있고 남자잖아요. 그런 것처럼 본질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이해되시죠? 예쁜에서요, 예쁜은 관형사처럼 기능하지만요, 품사는 형용사입니다. 관형사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이거 아직까지 모르면은 이거 듣지 마세요. 개념책 피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활용을 볼게요. 뭐 활용. 자, 활용은요, 크게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인데요. 규칙 활용 같은 경우는요, 어감과 어미 형태가 변하지 않거나 변하더라도 규칙적으로 예외 없이 변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불규칙 활용은 무엇이냐? 규칙적으로 안 변하는 거, 특정 용어만 이상하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아무것도 안 변하는 거, 먹다, 먹 뒤에 뭐 활용이 되면은 먹다, 먹으니 먹어서 다 잘 되잖아요. 근데 으로 끝나는 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만나면 어떻게 돼요? 크다, 크니까진 괜찮아. 근데 크 뒤에 어서가 붙어서 없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으가 탈락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때요? 리을이 끝나는 어미가 일부 어미와 만날 때 뭐라더라? 니은 비읍 시옷 지어진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놀다가 뒤에 니가 붙은 논이가 됐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근데 조심하실 거, 으 탈락과 리을 탈락은요, 뭐가 빼앗기긴 하지만 규칙 활용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규칙 활용이에요. 자, 불규칙 이렇게 많습니다. 자, 보세요. 자, 시옷 불규칙부터 볼게요. 자, 여러분 요것도 먼저 얘기해 줄게요. 자, 외워두면 좋은데요, 진짜 못 외우겠다 하시면 안 외워도 돼요. 안 외워도 되고, 어떤 게 탈락했고 어떤 게 추가로 들어왔는지 요것만 분석할 줄 아셔도 솔직히 반은 한 겁니다. 여기서도 볼게요. 낮다가 나가 되면요, 시옷이 탈락한 거죠. 시옷 불규칙이라고 합니다. 묻다가 물어 되면 디귿이 리을로 바뀐 거죠. 돕다가 도화가 되면요, 비읍이 반모음 W로 바뀐 거죠. 부르다가 불러가 되면요, 르가 리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푸다가 퍼가 되면 우가 없어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 분석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솔직히 이제 수업을 몇 년째 하고 있으니까 이거 외웠어요. 근데 솔직히 저 수능 칠 때는 이거 안 외우고 들어갔습니다. 그냥 이렇게 분석만 할 줄 아셔도 돼요. 아시겠죠? 자, 근데 여러분 뭐 요것도 있어요. 이건 어미 변화인데요. 어미 변화는 보통 이거는 특정 단어의 특정 단어만. 뭐 얘도 특정 단어만인데 얘는 뭐 한 가지 단어에만 해당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불규칙 같은 건 하다에만 해당되죠. 자, 근데 여러분 낮다는요, 이거 졌다에도 해당이 되고요.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에 하나씩만 있는 경우가 좀 많아요. 러 불규칙만 조금 더 대중적이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됐고 히읗 불규칙이 어때요? 자, 주로 히읗 계열도 있잖아요. 뭐 같아, 라타, 나타, 뭐 네모나타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런 거 할 때 보통 전부 불규칙이 많이 나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어감과 어미가 둘 다 변한다. 근데 이거 사실 명확하게 분석 못해요, 여러분. 빨갛다가 이게 빨개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돼요? 일단은 이거 탈락한 거 알겠어. 이것도 아거만 되죠. 이것도 뭔가 A로 바뀌던가. A로 바뀌기 좀 그렇잖아요. 이거 A인데 A에서 A로 어떻게 변할 거야? 라는 거 설명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어쨌든 뭔가 바뀌겠죠. 얘만으로는 뭐가 뭐 안 되니까 빨개가 되려면은 그러니까 어간도 바뀌고 어미도 바뀐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보시면 여러분 중요한 게 우불규칙도 뭐가 탈락을 하고요. 시옷불규칙도 뭐가 탈락을 해요. 근데 우리 앞에 봤던 우리 리얼불규칙하고 그리고 으불규칙, 아니 리얼불규칙, 리얼 탈락하고 으 탈락도 어때요? 뭔가가 탈락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탈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리얼 탈락과 으 탈락은 규칙 활용이다라는 거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탈락이 있으면 무조건 불규칙 활용이네라고 착각을 하시면은 큰일이 납니다. 아시겠죠? 요거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자, 근데 뭐라고 해야 돼? 이게 뭐 아까 얘기했고 르다 계열 용어는요 여러분 좀 헷갈려요. 자, 르다로 끝난 용어들은 여러분 크게 세 가지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 첫 번째로 으탈락 규칙 활용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르불규칙이 될 수도 있고요. 세 번째로 러불규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 활용 양상이 있어요. 자, 그럼 얘네를 한번 분석해 봅시다. 형 외울 필요 없다고 했어요. 형태소 분석해보고 뭐가 빠지고 뭐가 추가됐는지를 알면 됩니다. 자, 얘 어떻게 돼요? 이르 플러스 어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어가 러 됐죠. 그럼 앞에서 얘기했던 뭡니까? 러 불규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러 불규칙입니다. 자, 일렀다 뭐예요? 이르 플러스 어따인데 이게 되려면은 르가 리을로 바뀌어야 되겠죠? 르 불규칙입니다. 이렇게. 자, 글씨 죄송해요. 글씨 개판인 거 알아요, 저도.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원형 뭘까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 만지네. 원형 뭘까요? 놀랍게도 원형은 우러르다입니다. 우러르다. 그래서 우러르 플러스 어예요. 그럼 이게 러가 되려면 으만 탈락하면 되지. 으 탈락해요. 으 탈락. 이런 식으로. 요렇게입니다. 요렇게. 자, 집에 들러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들르다죠. 들르다에 어가 붙어서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은 그냥 으 탈락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나머지도 자, 고르 플러스 아가 라 됐죠. 이거 르불 규칙입니다. 기르다가 길러 됐죠. 르불 규칙입니다. 거사를 치르다 치르 플러스 으 탈락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이돼요. 아시겠죠? 너무 좋습니다. 잘했어요. 자, 이것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이제 조금 아마 만간의 수능에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 게 개인적으로 저는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건 이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지문형으로 만들기도 좋고 그래서. 자, 그래서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인데요. 자, 요거 다들 아신다고 생각해요. 자, 먹다와 예쁘다로 가볼게요. 현재 시제 먹는다, 예쁘다 그대로 가죠. 자, 현재 시제 관형사는요. 먹는 사람, 예쁜 사람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명령형 허미. 자, 빨리 먹어라 되지만 어서 예뻐라 안 되죠. 나 밥 먹으러 가, 나 예쁘러 가 안 되죠. 나 먹고 있다, 나 예쁘고 있다 안 되죠. 자, 근데 자, 감탄형이 아이 예뻐라 되잖아요. 자, 얘는 명령형, 얘는 감탄형입니다. 그러니까 먹어라는 뭐예요? 이거는 명령이죠. 근데 아이 예뻐라 이거는요.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감탄이죠. 요 두 개를 차이를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2단원 제가 수행평가 보세요. 그러니까 확인평가 보세요. 확인평가에 제가 이거를 사용하는 문제를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어라다라는 걸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됐죠?
자, 이 정도만 하면은 대충 구분은 될 거예요. 한번 우리가 구분해 볼까요? 자, 동사, 형용사, 동사, 형용사, 뭐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살짝 팁, 행복하자. 자, 여러분 제가 요 교재 밑에 제가 각줄 하나 달아놨어요. 보시면요, 우리 행복하자는 말 쓰잖아요. 근데 행복하다, 나 지금 행복한다 안 되잖아요. 웬만하면 이거는 형용사예요. 근데 안 된다며. 근데 행복하자는 왜 되냐? 원래는 안 되는데요. 행복하자, 건강하자 같은 단어들을요, 국립국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바는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뭐 알아만 두세요. 그리고 화장품 사러 간다. 그지만 예쁘러 피부가 간다. 이상하죠. 예뻐지러죠. 뭐. 자, 넥타이를 메고 있다. 괜찮은데 그냥 예쁘고 있다. 이상하죠. 자, 가라. 이 가라 뭐예요? 호이잖아요. 이거는 so cutie 이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근데 요게 있는데요. 갑자기 이제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한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자, 품사 뭘까요? 품사 동사입니다. 난데? 라고 하시면요, 자, 그걸 지금부터 제가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잘생기다라는 게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이 잘생기다는요, 2017년 12월부터 갑자기 국립국어원, 2017년 12월에 국립국어원에서 중대 발표를 합니다. 나 사전에 표제 하나 품사를 바꿀 거야. 그게 뭐냐면은 잘생긴다인데 형용사에서 동사로 바꿀 거야 라고 갑자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국립국어원 양반아, 잘생기다, 잘생긴다 안 돼. 잘생기는, 잘생긴 사람이잖아. 잘생겨라 안 되잖아. 잘생기러 안 되잖아. 잘생기고 있다 안 되잖아. 근데 왜 그런데? 라고 하면은 얘는 뭐라고 하냐면요, 자, 예쁜 사람 볼 때 어떻게 돼요? 저 사람 예쁘다라고 하죠. 근데 잘생긴 사람 보면 저 사람 잘생기다라고 하나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잘생겼다라고 하죠. 얘는 현재형 쓰는데 얘는 과거형 써요.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때 ot은요, 현재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걸 나타내는 기능을 해요. 이게 어떤 거의 특징이냐? 꽃이, 여러분 꽃이 폈다고 과거예요? 과거에만 폈어요? 지금 안 펴 있어요? 아니죠. 꽃이 폈다라고 하면은 옛날에 펴서 그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형 ot을 붙였을 때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는 건 동사의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를 규정을 했어요.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대요. 근데 평가원에서, 아니 국립국어원에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국립국어원에서 이렇게 왜 그런지를 써놨어요. 이렇게 써놨는데 한번 궁금하면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우리는 요거는 구분해 봅시다. 나무가 정말 크네. 나무가 크잖아요. 뭐예요 이거? 형용사입니다. 자, 1번. 그리고 자, 너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여러분 여기서 커서는 어떤 건가요? 여기는 진짜 내가 tall의 의미예요? 아니죠. 이거는 너는 자라서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동사입니다. 자, 예쁘다와 예뻐지다는 다르다고 했어요. 너 점점 예뻐진다. 괜찮잖아요. 예뻐지다는 동사입니다. 화단에 꽃이 피어있는 꽃이 너무 예쁘다. 이거는 형용사죠. 자, 이게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젊다. 그는 젊다. 젊은 건 상태예요. 젊은 건 상태이기 때문에 형용사입니다. 근데 나 진짜 요새 몸이 점점 늙는다. 괜찮잖아요. 늙는다 괜찮잖아요. 맞죠? 늙다 동사예요. 왜 그러냐면요, 젊은 거는 한때잖아요. 근데 우리는 점점 어때요? 자, 젊은 거는 특정 시점에서 이때만 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쭉 갈수록 어때요? 늙어가는 중이죠. 늙다 자체에 약간의 진행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동사로 본답니다. 자, 다리 참 밝네요 라고 하면요, 이거는 옛날에 일본어에서, 그러니까 일본에서 서양 소설 들어올 때 I love you 라는 걸 번역을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번역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스키가 기레이 데스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다리 참 예쁘네요, 다리 참 밝네요, 예쁘네요 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약간 사랑하다 라고, 약간 고백할 때 이 말을 쓴다고 합니다. 저 1호 일문학과 대학원 갑니다. 믿진 마세요. 아직까지 대졸 아니니까. 아무튼 밝다, 이건 상태잖아요. 브라이트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형용사가 되겠고요.
아침이 밝아오네. 아침이 밝아온다는 건 뭔가 점점 빛이 이렇게 누누누누 올라오는 과정이잖아요. 진행.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동사입니다. 우리 야 날이 밝다라고 안 하고 우리 해 뜰 때 뭐라고요? 날이 밝는다라고 하잖아요. 날이 밝는다. 는 동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본영어가 보조영어입니다. 다들 아시죠? 본영어가 보조영어는? 자, 본영어가 보조영어는 뭐 의미 차이가 조금 나죠. 본영어는 약간 실질적 의미라면은 얘는 뒤에 붙어 의미를 더해주는 거예요. 자, 철수는 학교에 갔다, 가다, 그거잖아요. 근데 가버렸다고 하면요, 약간 몰라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의 의미 뭐예요? 가가 핵심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영어, 이게 보조영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용언이 두 개일 때 용언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근데 의미가 성립하면 본영어인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보조영어이에요. 자, 보세요. 자, 철수는 학교에 갔다. 이거를 쪼개보세요. 철수는 학교에 가다. 철수는 학교에 버리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조용어이 되는 겁니다. 자, 됐죠? 그리고 보조용어의 품사는요. 일반적으로는 본용어의 품사를 따르는 게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싶다 같은 거. 나는 집에 가고 싶다. 이거는 보조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가고 싶는다 이런 식으로 안 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외 같은 것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근데 보세요. 자, 빵은 여기서 먹고 가자라고 했어요. 먹고 가자. 그러면은 진짜 말 그대로 뭐예요? eat and go잖아요. 이거는 의미가 다 구분이 돼요. 본 플러스 본입니다. 이거는. 근데 나 고향에 가고 싶어. 가고 싶어. 보조용어. 대표적인 보조용어이죠. 본 플러스 본입니다. 잠들어 버렸다. 이런 할 때 버리다 쓰죠. 이거 트래시 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본 플러스 본입니다. 4번 별표. 많은 학생들이 헷갈려 해요. 아니 선생님 숙제를 다 해서 툭 책상에 툭 놓을 수 있잖아요. 왜 안 돼요? 아니 그리고 자전거를 주차에 둘 수도 있잖아요. 주차해서 툭 둘 수 있잖아요. 라고 하는데요. 그냥 외우세요 여러분. 용언 뒤에 놓았다 두었다고 오잖아요. 그냥 이거 무조건 보조용언이에요. 그냥 앞에 행위가 지속된다는 걸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보조용어예요. 외우세요. 그냥 외우세요. 아시겠죠? 그냥 외우는 게 속이 편해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쓰이면 본용어인데 섞여 쓰이면 그냥 보조용어로 봅니다. 아시겠죠? 예문 5번은 요거를 얘기하러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얼음이 잘 얼지 않다. 여러분 얼다 품사 뭐예요? 얼음이 언다와 같이 이거 동사입니다. 근데 춥다는요? 이거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그러니까 얘도 동사인 거예요. 얘도 동사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형을 나타낼 때 는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얼지 않는다. 얼지 않다라고 하면 약간 현재 시제로 말할 땐 좀 어색하잖아요. 그죠? 근데 춥다는 뭐예요? 형용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않다도 형용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쓸 때는 그냥 춥지 않다라고 해야 되지 춥지 않는다라고 해버리면은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안 되고 그냥 않다라고만 해주셔야 됩니다. 왜? 앞에 품사의 것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얘도 위에서 품사는 형용사이기 때문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굿, 너무 좋습니다. 이러면은 끝이라고 해줄래요? 아니네요. 하나 더 남았어요. 뭐냐? 아니네. 2개나 더 남았어요. 자, 아무튼 자, 합성용언. 그러니까 뭐 합성용언 본보가 있는데요.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띄어쓰기 문제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데요. 본 플러스 보조랑 합성용 구분한 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가원에서 이건 수능에 잘 안 내요. 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힌트를 주고 내요. 직접적으로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합성용은 여러분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다는 이렇게 붙였어요. 무조건. 근데 먹고 싶다는요. 이렇게 띄었어야 됩니다. 띄었어야 되는데 뒤에 오는 보조 용언에 따라서 붙여 쓴 거 허용하는 용언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합성 용언은 기본적으로 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것도 띄어 썼는데 하도 많이 쓰니까 붙여졌다. 뭐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원래는 본 플러스 본이었는데 원래는 본 플러스 본으로 쓰였는데 하도 많이 쓰이니까 굳어져서 한 단어가 됐다. 이렇게 역사적 흐름을 보는데 내가 역사적 흐름까지 언제 다 외워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수능에서 이런 것까지는 안 된다. 걱정 안 해도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성어미입니다. 전성어미.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성어미는 자,
해당 품사의 특징을 그대로 이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명사형 전성미, 관형사형 전성미 이런 걸 붙였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명사형 전성미가 붙으면은 명사의 특징을 받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조사와 결합을 할 수 있어요. However, 아까도 얘기했지만 품사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식은 뭘 받아야 됩니까? 부사어의 수식을 받아야 돼요. 내가 명사형 전성미가 됐다고 하더라도 품사는 아직까지 동사 혹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부사어 수식을 받습니다. 이해되시죠? 먹기 요것도 되고. 자, 그래서 좋아하는 달리기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뒤에서 배울 뭐예요? 파생접사고요. 이렇게 빨리 달리기가 같이 부사어의 수식 받는 이게 뭡니까? 전성어미가 붙은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굿, 퍼펙트,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요새 이제 수능에서 이제 나오더라고요. 이제 요거 통용, 품사의 통용. 자, 품사 통용이 뭐냐면요, 여러분. 품사 통용은 하나의 단어가 두 개 이상의 품사로 쓰이는 거를 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무가 크다와 쑥쑥 크다. 이거 어떤 차이 있죠? 얘는요, 형용사였고요. 얘는 동사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단어인데 품사가 두 개로 쓰여버려요. 이렇게. 그리고 자, 근데 주의사항은요. 하나의 단어가 조건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동음이어는 여기 해당 사항 없어요. 그래서 바람이 차다, 공을 차다. 바람이 차다, 차, 골드 이건데 이건 뭐야? 이거는 빵!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미적 연유 연관성이면 동음이어죠. 이거는 품사 통용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통용에 몇 가지 제가 사례를 가져왔어요. 첫 번째로는 명사와 부사입니다. 자, 명사는요, 관형어 역할을 할 수 있고 격조사와 결합할 수 있으면 명사임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요. 자, 그것은 너의 잘못이다. 친구에게 잘못 말했다. 자, 격조사 붙었죠? 얘 뭐예요? 명사입니다. 근데 말했는데 잘못 말해서 부사, 그러니까 용어는 수식하고 있죠? 부사입니다. 자, 그 다음 수사와 관형사. 자, 제가 얘기했죠? 5 이상의 수사와 수관형사는 그 형태가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 7, 고양이 7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명사와 조사, 아까 의존명사, 조사, 어미 구분하는 거 했었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동사, 형용사 아까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요거 두 개만 봅시다. 자, 뭔가 첫째, 둘째 하는 단어 있죠. 근데 이게 첫째는 안전, 둘째는 생명이다 라고 할 때 이렇게 그때는 수사인데요. 근데 형제 자매 가운데서의 관계, 나는 첫째야 라고 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명사입니다. 자, 보세요. 첫째는 안전이다. 이때는 수사입니다. 근데 첫째는 의사이다. 이거 그냥 첫 번째로 태어난 형제 자매 가운데 중 첫 번째로 태어난 사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명사입니다. 자, 적으로 끝난 단어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적. 이거는 작년 9평에도 나왔었던 문제예요. 자, 적 같은 매력적 이런 친구도 있죠. 얘네는요, 적 그대로 쓰이잖아요. 그러면은 관형사 혹은 부사입니다. 근데 격조사가 붙으면 바로 명사가 돼요. 자, 비교적 관점 수식하잖아요. 관형사입니다. 관형사 보이죠? 관. 글자 왜 이래? 글자 이거 화면 보면서 해가지고 관. 근데 비교적 인은 격조사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예요? 명사입니다. 웬만하면 관형사 혹은 명사인데요. 몇몇 적이 붙는 단어에 대해서는 뒤에 용언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비교적 쉽다 같은 식으로. 이때는 뭐예요? 이때는 부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좋아요, 굿. 이런 식의 구분 기준이 있다라는 것만 좀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요거 문제, 이거 9평인데요. 그 지문은 뺐어요. 지문 어차피 이거 설명한 게 지문이에요. 그래서 뺐습니다. 아시겠죠? 끝났다. 이제 단어의 형성만 하면은 전 집에 가서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후딱 끝내고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뿅!